혹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 건강하라고 닭가슴살 삶아서 주셨나요? 그 정성이 지금 우리 아이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인천 청라에 사는 한 보호자분의 이야기입니다. 7살 말티즈가 갑자기 소변을 못 보고 끙끙거려서 새벽에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수술 비만 280만 원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은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챙겨줬는데요. 인스턴트 간식은 입에도 안 댔어요. 수의사 선생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눈 건강 챙긴다고 매일 주신 시금치, 그게 이 아이한테는 독이 됐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자연식은 무조건 좋다, 냉장고 속 식재료가 보약이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아서 좋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서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음식들 맞아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좋은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도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아이에게 보약인 닭가슴살은 신장이 약한 아이에겐 독이 되고, 고구마는 섬유질 풍부한 채소니까 살도 안 찌고 건강할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챙겨주고 계신 10가지 음식의 진짜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긴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6번에 나올 음식은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성분표 하나 잘못 봤다가 30분 만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냉장고와 밥그릇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이 음식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좋은 음식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먹이다가 온다는 겁니다. 신장이 약해진 강아지에게 닭가슴살은 단백질 보충이 아니라 몸에 남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걸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7살이 넘은 노령견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신장은 이미 다른 속도로 늙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3g이 들어있고 체중 5kg 정도 되는 소형견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대략 12에서 15g 정도입니다.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50g만 줘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하게 되고, 여기에 사료까지 함께 먹고 있다면 신장은 매일 과부하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은 얼마나 좋은 음식이냐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견이라도 주 2회에서 3회,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로만 주는 게 기준이고, 노령견이거나 신장 수치가 한 번이라도 지적된 적이 있다면 수의사와 상의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주는 순간부터는 우리 아이 신장을 아무 소리 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 다이어트 시킨다고 사료 줄이고 고구마 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을 더 찌우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채소니까 괜찮겠지? 과자보단 훨씬 건강하잖아.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주시죠. 하지만 수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찐 고구마 100g이 130칼로리, 5kg 소형견 하루 필요량이 300칼로리인데 고구마 한 개면 이미 절반을 넘어갑니다. 사료는 적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죠? 10중 8구 범인은 매일 먹는 고구마입니다. 게다가 당분이 효모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서 귀냄새, 발바닥 할기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건강 간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 주는 특별 간식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라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손가락 한마디 크기만 급여해주세요. 고구마 나쁜 음식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주면 우리 아이를 비만과 피부병으로 몰고 가는 달콤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80만원 수술비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루테인이 풍부해서 눈 보호하고 비타민 K가 뼈 건강에도 좋다. 맞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채소예요. 하지만 시금치 속 옥살산이 강아지 몸속 칼슘과 만나면 날카로운 결석으로 변합니다. 특히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만나면 강아지 뱃속이 그야말로 결석 제조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신장 질환이나 결석 이력 있다면 시금치는 완전 금지. 건강한 아이도 월 1회에서 2회 극소량만 반드시 데쳐서 주시고 데친물은 옥살산이 녹아있으니 절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시금치 잘 쓰면 눈 건강에 도움되지만 두부와 섞거나 잘못 급여하면 수술대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사골 국물입니다. 이 음식 때문에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오는 노령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 아픈 우리 애한테 뼈에서 우러난 천연 글루코사민.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어딨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10시간씩 푹 끓인 진한 국물을 정성껏 챙겨주시곤 하는데요. 맞습니다. 콜라겐도 있고 글루코사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한 국물 속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지방이 췌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기력 없다고 할머니가 끓여준 진한 곰탕 한 그릇 먹고 그날 밤새 토하다 쓰러진 노령견들. 바로 급성 췌장염이에요. 한 번 걸리면 재발률이 80%에 가깝고 만성으로 가면 평생 저지방 사료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골 국물은 완전히 식혀서 위에 뜬 하얀 기름막을 100% 제거해 주시고 염분은 절대 금지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소량이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 요거트입니다. 장 건강에 유산균 좋다길래 내가 먹을 때 우리 애도 한 숟가락씩 꼭 챙겨줘요. 혹시 이렇게 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장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장을 망가뜨리고 계신 겁니다. 강아지 대부분은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 먹으면 배에 가스 차서 빵빵해지고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묽은 설사만 줄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당분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에도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고 최근엔 무설탕 제품에 자일리톨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유산균, 유당, 당분, 자일리톨. 이 사중 폭탄이 장내 환경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죠. 그래서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그릭 요거트만 성분표 꼼꼼히 확인하고 처음엔 극소량, 티스푼 딱 한 숟가락 정도만 테스트하세요. 요거트, 유산균은 맞지만 유당과 당분까지 고려 안 하면 장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땅콩버터입니다. 이건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가장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약 타오면 우리 애가 안 먹죠? 그래서 땅콩버터에 약 숨겨서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먹여야지 하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땅콩버터 성분표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무설탕, 다이어트용 제품들에는 설탕 대신 자일리톨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에게 자일리톨은 30분 안에 저혈당 쇼크와 간 괴사를 일으키는 독극물입니다. 약 먹이려다 사약을 먹이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성분표에 땅콩 100% 이것만 써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주지 마세요. 땅콩버터 성분표 한 줄이 생명을 가릅니다. 일곱 번째, 단호박입니다. 고구마보다 칼로리 낮고 건강하니까 매일 줘도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고구마 대신 단호박으로 바꿔서 주시죠. 하지만 이 착한 호박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아이, 췌장 질환 있는 아이, 노령견들. 이런 아이들에게 단호박은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빵빵하게 차고 극심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건강해지라고 준 음식이 아이 배를 쥐어짜게 만드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단호박씨입니다. 자연식이니까 씨까지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줬다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통조림 호박은 설탕과 향신료 덩어리라서 절대 금지입니다. 췌장 약하거나 위장 예민한 아이에게는 보양식이 아니라 고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덟 번째, 연어입니다. 오메가3도 풍부하고 피부와 피모에 좋다고 많이 주시죠? 특히 집에서 배달로 회 드시다가 남은 연어회를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생연어 한 점이 우리 아이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생연어에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이 살고 있고 연어 중독, 세먼 포이저닝 디지즈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열, 극심한 설사, 무기력증이 와서 치료가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생연어의 티아미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B를 파괴해서 신경계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췌장염 이력 있는 아이들은 연어의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염증이 재발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연어를 주고 싶다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가시 제거하고 소금기 하나 없이 소량만 급여해주세요. 9번째,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니까 우리의 영양 보충하라고 매일 노른자 하나씩 챙겨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 완전식품이 우리 아이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5kg 소형견이 계란 하나 먹는 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계란 10개를 까먹는 것과 똑같은 콜레스테롤 폭탄이에요. 이렇게 매일 먹으면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고 췌장에도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생흰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비딘 성분이 비타민 흡수 방해해서 털이 푸석해지고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까지 있어요. 특히 췌장염이나 고지혈증 이력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주는 노른자가 시한폭탄이에요. 건강한 아이라도 일주일에 1개에서 2개만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주세요. 계란, 완전식품이라고 매일 주면 혈관 막는 과잉식품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 황태입니다. 아픈 아이들 기력 회복에 좋은 강아지 보양식 1위 황태 맞습니다. 고단백 저지방에 아미노산까지 풍부해서 실제 수술 후 회복이나 입맛 없을 때 정말 도움되는 훌륭한 식재료예요. 사람도 몸 회복할 때 먹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에 불리고 끓여도 황태 속 깊이 배인 나트륨은 완벽하게 빠지지 않아요. 이게 신장과 심장이 약한 노령견들에게는 회복제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게다가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가시들이 식도와 장을 긁어서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황태 최고의 보양식이라 믿었지만 아픈 아이에게는 나트륨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음식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그럼 도대체 뭘 먹이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다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닭가슴살, 고구마, 시금치, 사골국물 등 이 10가지 음식들 자체가 문제라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좋다는 말만 듣고 아이 상태는 한 번도 같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엔 늘 이런 말들만 넘쳐납니다. 어디에 좋다, 이렇게 먹이면 좋다, 수명 늘린다. 하지만 신장 약한 아이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췌장염 이력 있으면 뭘 피해야 하는지, 7살 넘은 아이에게는 양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이런 조건은 거의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주면 위험해지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나이와 몸 상태를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보호자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견생시대 화이팅!